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. 제가 인사동에서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도 현장에서 녹화도 하고요. 또 제 고향에 한 번씩 와서 조금 답답하거나 편안하게 좀 생각할 일이 생기면 미세먼지가 아주 많다든지 하면 제 고향이 삼천포입니다. 그 유명한 바다가 그냥 환상적이죠. 요즘 케이블카도 좋아서요. 참 좋습니다. 다도에. 먼지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한번 오시고요. 오시면 어떻게 하든 우리 김재철 전 기자, 대기자가 어디서 이런 걸 녹화하나 알고 싶으시면 물어보면 됩니다. 옛날에 그 사법서사 그 대서소집 아들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저를 많이 압니다. 그 찾아오세요. 커피 한 잔 딱 준비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. 오늘 사실은 이 참 큰 문제가 문제라면 문제, 해프닝이라면 해프닝,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국 사회에, 대한민국 사회에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지금 언론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. 온 텔레비에, 종편은 틀면 그 얘기고요. 신문도 지금 연예신문 이런 걸 필두로 해서 그야말로 생난리입니다.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아시겠죠. 배우 윤지호 씨 얘기입니다. 이제 만으로 따지면 갓 31 된 배우인데 대한민국이 아주 휘둘리고 있습니다. 저도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,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13번째의 정원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 그런 기사 이거 쭉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.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감이 있거든요. 감. 이 팩트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 팩트를 엮어가는데 그 팩트를 진실을 밝히는 데는 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수사관들이 마치 그 사건 현장에 살인 현장에 가서 거기에 탁 떠오르는 감을 가지고 이렇게 추리를 해가면서 정황 증거를 만들어 가면서 또 실체적인 진실에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? 근데 느낌이 조금씩 이상해요.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기자 생활을 이제 사건 기자부터 사회부 기자부터 했죠. 사회부 기자라고 하는 것은 살인, 강도, 강간, 그 다음에 끝없는 시위 현장, 폭발 현장, 엄청난 사건 현장에 뛰어다녔고요. 또 한때는 그거를 총지휘하는 기자 많을 때는 한 제가 후배들 18명을 대표하는 사건 기자의 팀장, 캡틴이었죠. 시경캡이라 그럽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을 보는 눈은 좀 어떻게 보면 예리하죠. 그 판단을 항상 해줘야 그 18명은 죄치시를 받으니까요.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느낌이란 게 좀 남다릅니다. 추리력도 대단하고요. 그런데 윤지호 사건을 볼 때, 자, 한번 그럼 팩트를 생각해 보죠.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9년 3월에 장자연 씨가 자살을 했는데 거기에서 리스트, 속칭 장자연 명부죠. 그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들이 언론계의 중요한 분을 위주로 해서 그 리스트를 남기고 죽은 거죠. 그런데 2009년 당시에 그 5월, 6월, 7월에 수사를 했죠. 연예인이, 그것도 미모 여인이 죽었으니까 시끄러웠죠. 그런데 그때 윤지호 씨도 지금 나타난 그 배우 윤지호 씨도 그때 21살의 나이였거든. 21살의 나이였는데 그 장지연 씨가 추행당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죠. 그때 그 추행한 분은 신문사 큰 언론기관에 옛날에 전 기자가 돼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도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
그러면서 이제 윤지호 씨가 나와서 재판장에 증언도 하고 그랬죠. 그런데 그게 나오면서 장자연 씨가 놀라운 그 장자연 씨에 대한 놀라운 진실. 그리고 이제 윤지호 씨가 과거에 이제 과거에도 검찰의 조사를 뭐 10번 이상 받았죠. 10년 뒤인 지금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서 다시 그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김학의 사건도 있고요. 그런데 그 장자연 리스트를 본 유일한 증언자로 자처하면서 본인이 여기저기 언론에 JTBC라든지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쭉 인터뷰를 해 나가면서 이제는 얼마 전에는 그 13번째의 정원 해가지고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까지 했죠. 예,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형태를 이렇게 이제 그 봐가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감은 들고 있었는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런데 그 13번째의 정원은 그러니까 아마 그 윤지호 씨가 이제 그 정원도 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책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사실은 김수민 작가죠. 김수민 작가, 꽤 유명한 작가입니다. 근데 김수민 작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. 윤지호가 말하는 얘기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. 이게 약간 그 본인이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김수민 씨하고 이제 윤지호 씨가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그 이제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얘기가 나오죠. 지금이 이슈가 되는, 그러니까 이슈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의 시기에 화제가 되고 집중적인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거를 잘 살리면 뭐 책도 쓰고 강의도 다니고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중요한 건 21살 때의 나이에 장자연 씨가 그 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만 해도 순수한 21살에 캐나다에 가서, 가족들이 캐나다에 살지 않습니까? 캐나다에 가서 사는 그냥 우리 그 순수한 그 한국에 와서 이제 배우 지망생이니까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던, 그러다가 이제 장자연 씨를 같은 기획사에 있었고요.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사건을 딱 이 김수민 작가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냐 하면,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. 20년 됐습니까? 벌써? 20년이 넘었습니까? 그 뉴욕의 그 테러 사건, 9.11 테러입니까? 9월 11일에 일어난 그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비행기가 그냥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어가서 폭파해버려 가지고 테러였죠. 그죠?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? 그래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숨지고 하는 그 정말 영화 같은 그 일이, 그것도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, 그때 그 현장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나중에 영웅이 된 사람이 한 분이 나옵니다. 누구냐면 그 막 폐허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여자분 한 분이 턱 튀어나와서 내가 현장에 있었다.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나 지금 살아있다. 살아있다.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뭐 어떻게 됐다.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 나왔다. 하고서 그분이 그 희생자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도 열고 모금 운동도 하고 했고, 전 미국의 영웅이 됐었죠. 영웅. 예. 진짜 큰 영웅이 돼서 자선단체도 만들고 사람들이 다 거기다 기부도 하고 연일 텔레비 체계 방송에 막 그 생존자로, 그리고 큰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재단도 만들고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미국에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큰 활동을 하던 그분이 드러났습니다. 사건 현장 당일에 사건 현장에 안 있었습니다. 폭발이 나고 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소방차 들어가고, 그때
영화처럼 말짱하던 사람이 걸어가던 사람이 글로 들어가서 자기가 사람들을 구하고 남자 애인 관계는 어떻게 했다더라 해가지고 또 그리 되고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말은 또 청산유수로 잘하니까요.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다 속았던 거죠. 저는 그 사건을 좀 연상하게 만듭니다.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. 진실은 검찰의 과거사 조사단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 김수민 작가가 그 카카오톡 얘기를 그대로 또 알리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. 수사를 다시 해달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다. 또 맞고소해 해가지고 지금 소송전으로 비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게 뭔가 이게 진실인지 저게 진실인지 또 예전에 김어준의 그 TBS 뉴스 공장입니까? 그 프로 그 다음에 또 김어준 씨가 하는 그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손석희의 그 JTBC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를 쭉쭉쭉쭉 하는 거 보면 그때도 눈물까지 걸성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느 게 진실인지 갈피는 못 찾겠는데 저는 10년 전에 윤지호 씨의 얼굴은 진실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7번, 9번, 11번 그거 가서 검찰에서 새벽까지 조사받고 그 참고인인데 우리나라 검찰, 경찰이 참고인으로 오라 그래 놓고 말은 건상해 놓고 들어가면 그걸 아주 족치거든요. 속된 말로. 그러니까 21살의 그 여배우, 어린 여배우 그걸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아마 심적으로도 굉장히 타격받았을 겁니다. 그리고 캐나다에 돌아가서 은둔 생활도 하고 얼마나 본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.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배우는 배우 아닙니까? 그죠? 저도 뮤지컬 회사를 갖고 있지만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저도 어떤 때는 막 연기가 하고 싶고요.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른 모습으로 한번 살아가는 게 자꾸 상상이 된단 말입니다. 그리고 배우는 뭡니까? 진짜 배우로 뜨면은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가지는 거죠. 정치인들까지 막 휘둘리지 않습니까? 그죠? 국민들이 정말 의인이 나타났구나.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특히 김수민 작가가 그냥 이건 아니다. 유족들에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슈, 화제로 삼아서 자기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겠다고 김수민 작가가 언론도 하잖아요. 작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? 작가들은 이런 만들어내는 것도 강하지만 팩트에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합니다. 그래야 그 팩트를 구성하면서 이야기거리를 붙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10년 뒤에 나이도 이제 한 30 되고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거죠.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윤지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? 그죠? 이 뭐 SNS 안 하고 뭐 완전히 그냥 텔레비 뭐 신문 안 보는 사람 빼고는 다 알죠. 얼굴도 또 미모도 있고요. 이 장자연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관 검찰 조사단에서 이게 청와대 대통령까지 김학의 사건하고 지시가 있었던 사건인데 명명백백하게 빠른 시간 내 이런 걸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만 의혹이 사라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겠죠. 또 윤지호 씨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에 와닿는 게 강한 게 있습니다. 그 캐나다나 이런 데 살면은 어떤 성적인 피해자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거기는 당당하게 나와서 다 보호해주고 뭐 기관이 됐건 정부가 됐건 일반 그 피해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에 의해서 당한 거니까 그거를 말하는 용기를 칭찬하고 다 그걸 어떤 면에서 우러러 봐주는데 앵커도 있었지 않습니까? 텔레비 앵커도 말이죠. 그런데
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 사회 전통이 남아 있어서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죠. 이 정언을 해도 피해자가 제2의 피해, 제3의 피해를 계속 더 입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지적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진행해서 또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희 단디하고 있습니다.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